제가 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2,850만 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정훈입니다. 정직한 놈들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정직한 놈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직 딜러분들이죠. 최측근 지인이었던 동생들도 있고 또 친구도 있습니다. 다 같이 영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촬영을 해주시는 분이 이제 최근에 들어온 김수영 팀장님의 지인분이시죠. 이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들어온 김대환입니다. 임대환. 아, 임대환. 먼저 이제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김대환입니다.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보는 얼굴인들인데 카메라를 들고 뭐 어떠한 그런 걸 한다는 게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촬영을 하게 된 게 중고차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주의사항들은 제가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렸다면 차량을 판매를 할 때도 주의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저 뒤에 앉은 새끼 때문에 당했죠. 네, 정확하게 피해 금액은 2,85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실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할 때도 뭐 딜러들이 어떠한 갖가지 이유로 본인의 차량을 감가를 하고 이전을 안 하고 온갖 협박과 욕설과 그런 케이스들을 좀 많이 보고 상담도 받았던지라 좀 약간 예방을 하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앞에 계신 분은 뭐 영상에서 많이 나왔었죠. 안녕하세요. 네, 고영기 팀장이고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26살 김수영 김수영 팀장님. 현재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입에 속에. 예, 아니, 입에 속에. 그리고 옆에는 김수환 팀장님. 안녕하세요. 초창기 때 우리 3년 전에 영상 찍었을 때 비포 애프터 영상을 나누자면 지금은 거의 뭐 지방 몬스터. 예전에 진짜 꽃미남이었는데 그 옆에는 저의 중마고자 아주 감사한 친구입니다. 권 팀장님. 그 옆에는 멸치.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정직한 놈들의 막내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대체 막내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공동명인데 저는 공동방면 탈출이죠. 어? 저는 이제 탈출. 그래. 아, 이제 저 나이로 따졌을 때는 이제 세 거의 명인데. 세 명이 이제 동갑인 친구들이 있어서 막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영현 팀장님이십니다. 제 안녕하세요. 오랜 최측근. 자동차에 대해서 자격증도 엄청 보유하고 많으시고 있죠. 제일 우리 중에 학벌이 제일 좋아요. 대학 졸업하셨나요? 아니요, 메이버 15년 하다 보니 올해 31이요. 올해 31. 네. 결혼하셨나요? 했죠. 혹시 자격증은 어떤 게 있으시죠? 자동차 정비, 자동차 검사, 네. 건설기계 정비, 네. 뭐 지게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어... 일종 보통 일종 소형까지 있어요. 이종 소형까지 네. 있어요? 자격증이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을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해요? 신차 영업소에서 이제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분들 네이버에 검색하시거나 이럴 때 보시면 나오는 사이트들, 차량을 구매하러 오셨다가 차량을 판매하고 가시는 분들, 광고주 업체에다가 한 달에 광고비를 내고 오더를 받아서 고객님들과 컨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정리 참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한 3년 하니까 거의 뭐 프로 방송 유재수씨가 다 되고. 우리 고객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내가 차를 팔았는데 처음에는 금액이 1,650에 측정이 끝났고 계약서 다 작성을 해서 차가 나갔어.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뭐가 어떻게 돼서 금액이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그건 왜 빠지는 거예요? 그런 금액들이? 판매가에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금액입니다. 김수영 팀장님의 말을 정리를 하자면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하고 가서 높은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본인이 마진이 없으니 우리가 마진이 있는 금액만큼 뺀다. 각가지 사유에 대해서 흔히들 이제 마진을 챙긴다. 가면은 항상 계약서를 적으실 때 이제 딜러분들 뭐 금액 빼려고 뭐 엔진 미션 뭐 고장이나 문제 있을 시 금액 감가, 못 본 사고 있을 시 뭐 금액 감가, 사고를 봐놓고 일부러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해서 금액을 빼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럼 또 악질적인 방법을 난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이전? 네, 계약서 다 쓴 상태에서 그 금액에 대해 차가 나갔는데 문제가 있고 금액을 빼달라 해서 안 빼주는 이제 이전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대포차라던가 대포차. 대포차라던가 대포차. 그 명의는 계속 가는데 뭐 번칙금이 계속 날라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차량 압류가 계속 잡힐 수도 있는 거니까. 본인 명의로 돼 있었을 때 차를 주고 이제 돈을 다 지불을 받았는데 딜러가
이전 안 해가는 거야. 불이익이 가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대포차를 넘긴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식으로 협박을 하지. 과태료 이런 거. 과태료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리고 내 차에 대해서 시세를 잘 알고 판매를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해. 구매하려고 하는 것도 시세를 알아야 되는 거고 판매하려고 하는 차도 시세를 알아야 된다. 차를 판매를 할 때 흔히들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보는 게 엔카 사이트라든지 뭐 어떠한 이제 메이저 사이트들 이렇게 볼 거 아니야. 판매되고 있는 단가가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거는 맞는 거야? 절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에 대한 금액이 판매되고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라. 그지? 그러니까 자기 판매할 차의 금액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아야 본인이 된다고 그지 오케이. 3자 사기. 제가 어떻게 당했냐면 SK 엔카를 개인분이 광고를 내고 브로커인 새끼가 이제 중간에 개입을 해서 그 금액을 다 맞춰주겠다. 당연히 난 내가 팔고자 하는 금액이니까 그래 뭐 맞춰주겠다고 하니 불렀죠. 여기가 소비자가 있어. 그리고 여기 위에는 브로커가 있고 여긴 딜러가 있어. 이 브로커가 차를 보고 온갖 정보를 사진을 촬영을 해서 딜러한테 주는 거야. 그럼 딜러는 인감도 받겠다, 등록증도 받겠다, 돈을 송금을 해줬지 이 소비자한테. 당연히 이 소비자는 3,300만 원이 이체가 들어와야 차를 주는데 3,300만 원이 아닌 우리 매입 단가에서 금액을 주게 된 거야. 차량 대금 만약 3,000이다. 3,000만 원을 소비자분에게 이체를 해줬죠. 근데 이 앞에 있는 딜러가 금액이 들 들어왔으니 자기한테 송금을 해달라. 금액을 합쳐서 다시 송금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에 넘어가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갔냐? 그 브로커가 쬐죠. 네. 쨌습니다. 네, 쬐습니다. 걔 이름이 뭐였지? 이건 실명 거론해도 돼. 인천에 사는 나이가 몇 살이지? 막장 23살. 23살. 사진도 띄워드릴게요. 어차피 범죄자니까. 잡아주시면 형사. 만약에 인천의 다운이라는 새끼를 봤으면 지방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방에 있을 사진이랑 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질적인 새끼입니다. 형사고소랑 민사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이 들어왔다. 대금이 들어왔으면은 결단코 딜러한테 다시 송금을 해주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3자 사기의 스타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빡치네 진짜. 이게 자기 차를 파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욕심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이런 상황을 그렇지. 광고를 받고 이제 오더를 내주시는 분들이 전화를 기본적으로 3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비교 경쟁을 받아서 좋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실제 거래되는 시세보다 높게 불러요. 그러면 거기에 고객은 혹해가지고 다른 딜러들의 전화를 막 안 받게 되고, 근데 결국에는 그 딜러만 경쟁자들이 없어졌으니까 그 딜러가 가서 가격을 이제 엄청나게 감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차량의 어떤 등급이라든지 엔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시세를 알아두시는 게 좋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높게 견적을 내는 딜러들도 경계를 해라. 의심을 하고. 그러면은 어디다가 제일 파는 게 제일 안전하지? 바로 연락. 정직한 놈들이잖아. 너무 속보인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도 먹고 살기. 아니 뭐 아니 왜? 아니 우리가 뭐 해? 진짜 부끄러워. 얼굴 빨개졌지. 그리고 나 한 가지 이게 말하고 싶었던 거. 신차 하실 때 신차 딜러분들한테 차량을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 신차 그 딜러분 돈 더 들어가는 돈이에요. 신차를 구매를 하러 가세요. 그러면 제일 중고차가 많이 나오는데 신차예요. 왜? 내가 타던 차를 정리를 하고 신차를 사는 거잖아. 그 신차 영업사원들이 차를 중고차로 수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중고차 딜러들한테 차를 던집니다. 그분들 또한 뭐 A, B, C라고 있으면 A, B, C에다가 차량의 재원을 주고 얼마 나오냐? 뭐 수원, 인천, 뭐 서울 이렇게 얼마 나오는지 견적해서 최고 높은 애들한테 픽을 해서 갖고 와요. 대신에 소비자한테 650 주고 나한테 50 줘라. 그렇지. 구전이 되는 거죠. 그죠. 구전. 그러니까 딜러 신차 영업사원의 뒷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구전이라는 금액입니다. 신차에서 하실 때 네. 만약에 650이 나왔는데 그 정직한 회사 물어보시면 650 이상 무조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구전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손님한테 저희는 드릴 수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정직한 진짜 진짜 너무 부러워. 우리한테 문의 주셨는데 우리가 방금 말했던 거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나겠다, 그치?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한테 솔직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사고가 있으면 확실히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대우 터지고 막 이런 거 속여서 그러니까 팔고 막 뭐가 수리 볼 게 써도 있으면은 안 수리 되고 볼 게 막. 있다고도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어찌됐건 간에 소비자가 보는 수리비와 우리가 보는 수리비는 솔직히 틀리잖아. 사고가 없으시대. 근데 우리가 갖고 왔어. 성능을 맡았어. 근데 사고가 있네. 우리가 못 볼 수 있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감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소비자들이 우리한테 좀 솔직하게 이렇게 어느 딜러가 오든 매입할 딜러가 오든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은 거기서 솔직하게 견적을 낼 수가 있겠지.
누구나 자기 차주들은 자기 차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지. 프리미엄이 들어가요. 보통 이제 차 외판 내판 뭐 깨끗하나 그러면은 자기는 깨끗하대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감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선상의 견적이랑 실제 견적이랑 차이를 갭을 줄이려면은 자기 차량의 사진을 찍어두세요. 찍어두시고 그거를 딜러가 왔을 때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유선상의 견적과 실제 봤을 때 견적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어우, 네, 그런 팁이 될 수 역시. 있어요. 네. 헤이딜러라는 어플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예? 괜찮으세요? 그거 대표님 나갔다가 한번 제대로 망했잖아. 헤이딜러라는 그 이제 저희 광고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제 영상에 경매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 광고 속에서도 좀 약간 불편한 그런 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헤이딜러에다 견적을 넣으면 남들보다 50에서 100 정도 더 받는다. 그 헤이딜러를 저희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어플 비하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또한 한 매물로 여러 딜러들이 경쟁을 규합을 시켜서 많은 금액을 준다. 진짜 신선한 거지. 하지만 그 딜러분들도 소정의 마진을 먹고 남들보다 많은 금액을 준다?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되든 간에 금액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솜털 같은 거 작은 거 하나도 금액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깎는 시스템도 되게 특이해요. 사진을 찍어서 왜 깎았는지 헤이딜러 쪽에다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 반려가 나지 않고 거의 다 100% 이루어진다는 거야. 차를 하나 뜨면 딜러가 헤이딜러 쪽에다가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럼 딜러들은 차대금도 많이 줘야 되고 헤이딜러 쪽에다가도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 금액을 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도 맹신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직하게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높은 금액의 견적을 남들보다 다르게 많이 금액을 부르고 차량 문제 있을 시 감가한다라는 그런 계약서 특약사항을 적으려고 한다고 하면 쓰지 마세요. 그죠? 본인의 차에 대한 어느 정도 평균적인 시세를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해라. 신차 딜러들한테도 중고차를 견적을 좀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이로운 견적인지 확인하고 넘기자. 3자 사기 절대 돈을 다시 딜러한테 송금을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광고 매개체상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라.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판매할 때도 내 차가 어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세 유무를 정확하게 참고하고 판매를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성 씨. 네, 그럼 여기서 자 마지막으로요? 프리미엄 좀 붙이지 말라 그래. 계약서를 마지막에 쓸 때 계약서를 쓸 때 관인 계약서로 필히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상사 사무실 계약서인데 먹지예요. 중간에 보시면 이제 정직한 놈들 자동차 매매 상사 대표자 강정훈 주소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인천에서 발급을 해주는 자동차 매매 사원증입니다.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이것도 필히 확인을 해주세요. 막 이게 없다, 막 넣고 왔다, 개소리 한다, 팔지 마세요. 사진이라도 있을 거예요. 사진이라도 100% 앞뒷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팔지 마세요. 100%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기 싫으면 어디다 전화하라고? 정직한 놈들로. 전화번호가 아마 뜰 거예요.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또 좀 약간 한가할 때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직한 놈들의 강정훈과 저희 팀원들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진행이었고 딱딱한 어떤 답변이었는데 내 차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중요하니 이 영상들의 팁으로 잘 팔았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차 잘 팔려면 어디라고 마지막으로